체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는 월 3월에 개소했습니다. 현재 10개월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행복한 오늘, 내일의 도약을 위해 그동안 사업에 대한 보고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장과 안정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운영 철학, 사업 개요, 사업 수행 과정, 향후 과제, 의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센터의 운영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회복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창의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 6월에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에 이른바 체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라는 전국 최초로 창의적 발상을 정책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은 2019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도전적 행동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1:1 주말 돌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연동하여서 금년 3월부터 체중증 융합돌봄센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간활동 다중사업, 지원주택 지원, 긴급 돌봄과 주거 체험활동, 주말 휴일 지원 사업, 자립생활 임대 사업, 행동 발달 증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입니다.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과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의 직접 지원과 의사소통 도구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명의 이용인에 대해서 4명의 행동지원 전문가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간에 복지관 융합돌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원주택입니다. 24시간의 운영으로 야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코치의 지원을 통해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일상생활 지원과 관계 형성, 안전관리 지원, 또 자립과 긍정적 행동을 변화에 대해서 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인들의 낮 활동과 저녁 활동에 대해서 일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원 인력 간의 소통망이 개설되어지고 있고 현재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 돌봄과 주거 체험입니다. 긴급 돌봄은 24시간 지원입니다. 최대 3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응급사항, 특히 병원 입원이나 사망 등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체험은 1박 2일과 2박 3일을 기준으로
총 10회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을 향상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 휴일 지원입니다. 주중에 이어서 주말 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이용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주말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생활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현재 3채의 주택을 발달장애인의 5명을 대상으로 주거 코치를 통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발달 증진입니다. 이는 전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해서 행동치료 지원과 의사소통 도구 제작, 집중 사례 관리, 전담 인력의 교육, 지원자의 자문회의, 부모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수행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과정도 있지만 회복 단계, 성장 단계도 있습니다. 이를 갈등 단계와 회복 단계와 성장 단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사업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갈등이었습니다. 먼저 보호자님 계시는데요. 보호자분들하고 갈등이 다소나마 있었습니다. 식성 할애에서의 변화의 문제와 또 개인의 기저질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과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주요 갈등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생활에서 필요한 전문가의 영양 분석이 요구되었고요. 건강 관리에서는 복지 간의 협력 기관인 임금병원과 지속적인 소통과 집중 사례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지원주택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도전적 행동에서 소리 지르기가 좀 많이 빈도가 발생이 되어서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사회 내의 주민과의 소통이 요구되었고 또 이와 관련 해당되어지는 구청 간의 협력 체계와 대입 전략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직과 현장 내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초기 사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조직 내의 의사소통의 갈등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좀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다중지원 낮활동 1대1 지원의 경우에는 위기사항에 대해서 한문의 전문 인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주택에서는 1대1 지원 시에 돌발사항에 대한 불안과 또 식생활과 돌봄에 대한 이중 부담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 단계를 위해 노력한 사항입니다. 먼저 센터 운영 과정에서 모든 갈등은 사실 수행 기간의 책임과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수차례의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현장을 들여다보고 해결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의 노력으로 낮 활동과 저녁 활동 지원주택입니다. 직원 간에 관련하여서 오전 오후 인수인계 시간을 1일 2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실무자 간담회, 개인별 지원계획 회의, 또 프로그램 점검 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창기에 차량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원활한 외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보신 바와 같이 환경 정비, 또 여타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협력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의사소통 도구를 초창기에 저희가 직접 제작하여서 현장에 실제 적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회복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앞에 계신 부모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현재는 매일매일 업무 내용을 부모님께 SNS로 전달하고 있고요. 부모 상담과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 내용의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협력하는 분위기로 어머님과 상호 신뢰 관계가 싹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들께서는 운영 기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관심입니다. 전국 최초 운영으로 선두적 역할에 대해서 타 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으셨습니다. 직접 기관에 방문해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의 부모님, 또 부산 장애인 부모님, 남원 장애인 복지관 부모회에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지금 이사 오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님들의 전화 문의가 많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10월에 국무총리님과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부모님의 고충과 기관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가셨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장님, 국회의원님께서도 방문해 주셔서요. 부모님의 고충을 들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다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기관의 성장 단계입니다. 저희 수행기관에서는 기관의 성장으로 직원과의 소통망 확대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인으로서의 성장은 체중증 발달 장애인은 점진적으로 도전적 행동이 감소되었고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성, 또한 지역사회 문화활동에 대한 확대, 사회성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와 관계는 기관에 대한 신뢰감 향상으로 현재는 매일매일 격려의 말씀으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 역량 강화에 따른 전문 교육 실시로 긍정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확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과제입니다. 향후 과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저희의 과제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융합돌봄센터의 성장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한 주민으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의료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매뉴얼 개발과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 개설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과 또 인력의 확충과 보완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거대하지만 저희의 비전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긍정적 행동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긍정적 지원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 확대와 광주광역시형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자립형 마을 공동체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보고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부족함을 채워 체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에 대한 안전적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의 친화적 자리 모델 구축에 앞장서고자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걸어온 뒤에 행복시라고 표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행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시에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짧은 기간이지만 10개월 기간 동안에 정말 사랑합니다. 또한 소중하고 보석 같은 자녀분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믿어주셨던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행복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열정보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걸음 더 앞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저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소전부터 지금까지 큰 역할을 주신 이문주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